뭐 그거 정말로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거요? 처음 나왔잖아요. 네. 탄핵 선고 난 다음에. 기분. 진짜. 아니 처음 나왔는데 우리 저번 그런데. 주에 하고 처음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불과 금요일에 선고가 났는데 정말 오래전 일이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뉴스가 너무 우리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에 그날 방송은 일체 안 하셨는데 안 했습니다. 그 어떤 기분으로 그걸 맞이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두 번째 감사하다. 다행인 거는 우리가 막 그냥 5대 3인가? 아, 맞아요. 6대인가? 아. 한 명은 기각인가 각한가? 막 그랬는데 네. 8대 0 전원 일치로 그렇죠. 이렇게 인용 결정 내려주셔가지고 명문이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또 감사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이념, 진영, 지향, 네. 뭐 본인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판단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의 잣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 타행과 감사 이걸로 봤습니다. 다행이다. 아니 우리 보니까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보니까 금요일 선고가 난 이후에 주변에서 워낙 많은 연락을 받으셔서 그런지 지금 얼굴이 몰골이 초췌하시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락이 아니, 받는 겁니까? 복장은 지금? 혹시 그게 이력서 이만큼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참아야 되겠다. 네. 6년 후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6년? 6년까지. 라고 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6년은 뭐예요? 왜 6년이죠? 누가 장성철 소장을 살려줬을까? 만약에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됐다면 장성철 그날로 밀항선 탔어야 됩니다. 네. 맞아 비행기도 못 탔을 것 같아요. 출국금 재가지고. 당연히 인천항에 계셨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아니 군산항으로 해가지고 군산항으로. 이렇게 왔어요. 아 인천항 가까우니까. 수도권 안 돼. 루트가 중국 가긴 되게 좋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보호해줄 남자. 황해 한번 찍을 뻔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 알겠습니다. 오늘 허재모 씨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아, 뭐 한덕수 총리 얘기가 있는데 저는 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용산으로 갈까요? 세종으로 갈까요? 아니면 청와대로 갈까요? 다음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다음 대통령이 근무할 곳은 어딘지. 청와대 일단 개방이 좀 됐고 네. 용화대 용산은 사실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용산 곳곳에 주위에 무슨 주술적인 아, 뭐 여러 그래요? 가지 이상한 장치들이, 것들이 예. 붙어 있고. 묻어져 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거기는 적당하지 않아요 대통령실로서는. 용산은. 가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실은 청와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거기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정말 많이 낡았거든요. 음.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네. 좀 여러 가지 보강하고 건물도 새로 짓고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청와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당장은 못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세종시로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행정수도 20년 만에 다시 꺼내져 네, 나왔습니다. 근데 세종이. 그거는 자꾸 통일의 의지가 좀 약화된 거 아니야? 아. 자꾸 이렇게 남쪽으로 가지?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청와대를 고쳐서 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 박진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준바리 근무한 출신. 경험이 있다 네. 보니까 그 대통령실을 헛기침이 네. 세종으로 옮기는 문제 생각이 그럼 저기 남으실 것 그 같은데요. 문재인 네. 정부 때 광화문 시대 위원회 또 실무도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에 나와서 직무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보안상의 문제, 네. 안전 문제로 이제 불가능했던 거고요.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딴짓하지 말고 여야 대표를 모아가지고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와대나 용산을 수리해라. 지금 남은 용산은 기간 안 동안. 돼. 네? 용산은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의견이죠. 네. 저는 어쨌든 거대 정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거대 정당의 대표 두 사람이라든가 합의를 해서? 세 사람을 모아가지고 합의를 하면 제가 보기 청와대 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 지금 한 5일 6일 남았잖아요. 네. 이동안 수리하고 그다음에 보안 문제, 뭐 도청 맞아요. 대비 문제를 정비해가지고 다음 대통령 뽑히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는 걸 하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딴짓하지 말고 제발 딴짓하지 말고 이런 실무적인 실무적인 일들을 해라.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짓는데 몇 년 걸려요. 그렇지. 네. 몇 년 걸리고 민주당은 이 세종시로 간다는 공약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아예 내지 말자. 그럼 그거는 저는 공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내면은 또 이걸 또 정쟁화 시켜가지고 네. 수도권에 있는 걸 빼려고 한다. 충청을 또 표를 먹으려고 전략적으로 머리 굴린다. 이런 갈등, 지역 갈등 구도가 생기니까 공약 안 내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되게 부적절한 게 뭐냐면은
보셨어요? 거기 근무하는 환경? 몰라봤죠. 모르죠. 저는. 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네. 이제 칸막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컴퓨터 보고 뭐 하는지 업무 뭐 하는지 오. 네. 다른 분들이 볼 수가 없잖아. 근데 거기는 지금 다 터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비서관이야. 네. 비서관 여기 앉아 있어. 그다음에 이제 1급은 요 앞에 앉아 있어. 오. 그 컴퓨터 다 보여. 그다음에 행정관은 저 앞에 앉아 있어. 그 쫙 보면은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맨 앞에 있는 그렇구나. 애는 뒤에서 다 보는 거야. 뭐 하는지 는 아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데서 어떻게 근무하냐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워낙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냥 막 꾸겨놓다 보니까 도저히 칸막이를 치거나 네. 별도의 사무실 마련하거나 그게 아.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무 환경이 그- 거기는 안 좋아. 지금 용산은요, 뭐 유튜버니까 속된 표현으로 음. 재수 온 붙었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표현 아니. 뭐 부적을 묻어놨을 수도 있고 뭐 무슨 짓을 했을지 알 수 없고 네.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과거 조선시대 궁중 비사 보면은 바늘로 찌르고 뭐 수술로 또 쥐꼬리 태워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방부의 수장들과 대통령이 한 자리에 있는 건 적절치 않아요. 그럼. 물론 뭐 한쪽은 맞아, 맞아. 윤석열 같은 그렇지. 경우는 총봉 김에 쿠데타 한다라고 그랬을 수 있지만 이번에 사실은 세게 밀어붙였죠. 네, 네. 그게 맞아요. 국방과 그다음에 저기 뭐야 국군 통수권자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지 위기 상황에 맞아요. 두 개의 헤드쿼터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그리고 제가 이게 주술적인 상징적인 무언가가 음.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 경험에 의한 거야 나. 제가 이제 김무성 당대표실 근무했을 오. 때 그때 막 대선 후보 1등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역술인들이 막 저한테 연락 오고 찾아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월간 역술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 역술 몰랐어. 있어. 그 2025년도 1월 달에 역술인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네. 거기서 차기 대통령 1순위가 김무성이었어요. 음. 그 정도로 역술인들이 우리를 막 이제 뭐 될 거다 그랬었는데 한 역술인이 찾아와가지고 여기는 수맥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두꺼비를 놔야 된다는 거야. 두꺼비를 네. 수맥 차단을 위해서 금두꺼비, 그냥 돌두꺼비야. 돌두꺼비. 그래가지고 돌두꺼비를 5개를 크기별로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노라는 데다 노래는 거야. 네. 그래서 대표한테는 얘기 안 하고 몰래 내가 몰래 두꺼비를 거기다가 골고루 5개를 내가 우리 대표실과 이 비서실에다 놓은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랬는데 그렇게 주술 좋아하는 우리 그러니까요. 여사님이 가만히 아니 있었겠냐고요. 두꺼비 놓고 효험이 좀 있었습니까 그 뒤에? 없었죠. 없었으니까. 말짱황이었다는 어. 그 여기 봐요. 뒷이야기인데. 용산도 봐요. 맨날 뭐 주술 두꺼비를 뭐. 잘 구해와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두꺼비가 유명한 도력 있는 절이 있어. 진주에 가면은 다설사라는 절이 있어. 다설사요? 네, 거기 이제 정멸보궁이라고 네. 부처님이 안 계신 사리를 모신 절이 하나 있는데 오. 거기에 금두꺼비가 유명해요. 금색 비슷한 살아있는 두꺼비가 나온대. 네. 그런 거 하나 갖다 놨더라면 대통령 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농반 진반으로 역술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정말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담 같은 의혹이 있으니 바로 건진법사와 관련된 또 얘기들인데 나왔어. 네. 저는 건진법사가 그냥 2018년에 지방선거 치르면서 한번 단건으로 이렇게 돈 받아본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가 많을 것 같은 것이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전성배 건진법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보니까 검찰, 경찰, 공공기관까지 곳곳에 자리를 부탁하는 야. 인사청탁 이력서가 쏟아졌다고 아니 그 합니다. JTBC 네. 볼 것도 없었죠. 네. 왜냐면 우리가 박진원 원장님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2-3달 전에 건지는 맞아. 인사와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인사 부탁을 많이 받아가지고 털면은 누구 승진시켜주고 누구 이동시켜주고 세금 깎아주고 이런 것들을 건진 털면 다 나올 거다. 저희들이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당신은 허황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맞는다니까요. 제 말을 믿으시라. 건지는 센 사람이요. 초창기에 이동통신 이야기도 있었고요. 대기업 찾아다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허가 관련되는 것들 뭐 구설에 올랐고 그때 이미 제가 알기로 공중파에서 건진 추적하고 취재까지 했던 걸로 그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뜨악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김건희 씨의 장모 최은순 씨. 씨를 통화한 기록을 검찰이 확인을 했다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장성철 소장님하고 가깝고 네. 박진영 원장님하고 친해도 예를 들면 한 번 통화할 때
1시간씩 통화하는 아이, 거거든요. 그건 사귀는 거죠. 사귀는 사이 아니면 못 하는데 건진법사와 최은순 한 번에 단번에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했더라고. 건진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뭔가 이제 광채가 나고 눈에서 안광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그리고 뭔가를 딱딱 규정을 해준대.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라 아이 뭐 저 무신 정권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으로 뭐 한 번으로 안 끝났지 적어도 두 번은 되니까 한동훈 밀어 누구 만났더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신 정권 얘기를 하면 그냥 딱 그렇게 딱딱 끊어준대. 네. 그러니까 최은수 씨 같은 경우도 만나서 저기 우리 뭐 굿한번 하면은 대통령 될 수 있어. 예. 됐잖아. 됐잖아요. 약간 믿음이 충만해지긴 그러면은 하겠네요.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통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상의했다. 처음에 우리가 천공이 1등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건진이 1등이었고 천공 2등, 3등 명태균. 또 갑자기 있다가 명태균이 치고 올라와서 명태균 1등, 건진 2등, 천공 3등. 그러다 건진은 야 여기는 내가 좀 빠져야 되겠는데 나는 인사와 세금 빠져가지고 건진은 등 외로 밀려나고. 야, 그렇군요. 이렇게 네. 순서가 뒤바뀜이 심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후각을 맞고 이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한테 접근을 한 건데 그 정치 브로커와 건진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아하니 이거는 진짜 게임입니다. 윤석열 정부 재임 중인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한 예비 후보자 명함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브로커가 건진을 뭐라고 부르냐? 하늘님, 하늘님. 하늘님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다. 아, 그럼 공천 받았다는 뜻이네. 받았답니다. 이야. 아니, 아니, 도의원뿐만이 네. 아니라 네. 이제 더 이제 국회의원도 나오고 네. 또 뭐 이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다 나올 거예요. 다 두고 보세요. 근데 이게 저희가 웃고 있지만 이거 정말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건진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지만 국민의힘에게 이 정당 해산 사유돼요. 아, 이런 외부인이 특히 자격 없는 자가 아니 헌법 네. 8조 2항에 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고 있는데 정당은 주술적으로 운영돼요. 어. 이거 정당 해산 사유가 돼. 아이 도의원이잖아요. 도당에서 알아서 한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과정, 네. 주요 시도주사가 후보가 되는 과정도 명태균 의혹에 의하면은 이게 조작 의혹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로 네. 밝혀지면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됩니다. 아니 게다가 말씀대로 명태균 씨마저도 지금 네. 보니까 법원이 보석을 인용을 해가지고 풀어줬기 때문에 물론 주거지 제한은 되겠지만 그의 입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저희 때문에 방송을 나와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출소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요? 예. 우리 또 장성철 소장님하고 진짜? 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만약에 연결 한번 해보시고 연결되면 저희는 진짜 오늘 네. 자료하면 많이 공감하세요? 나갑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 아니 그 사이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나온다는 것은 또 명태균 타임이 열린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태균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인가? 네. 관련자들의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시간이다. 네, 제일 안 지금 받습니다. 부담되는 사람이 네. 아무래도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안 시장, 받네. 그다음에 또 뭐 박형준 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김진태 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박광 너무 그렇게 너무 또 많아요 하지 진짜. 말아요. 의혹. 오세훈 시장은 없어. 의혹. 아니 근데 장성철 오세훈 시장 소장님하고 수사까지 받았는데 뭐. 실제로 명태균 씨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피력을 하면서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뭐 조언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셨던 거 아닙니까 명태균 제가요? 씨가?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통화하면서? 제가 했죠 명태균. 그렇죠, 씨. 네, 제 방송을 초청한 게 계속 저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네. 스토커처럼 저를 따라다녀가지고요. 명태균 씨랑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람들한테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아 실제로? 어, 진짜로요? 아 왜냐면 어. 제가 방송에서 명태균이 사건이 터질 거다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고 이름을 제가 깐 게 또 처음이거든요. 맞다. 그래서 네. 저를 막 그냥 고소한다고 막 제가 역술인성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막 자기 역술인이라고 했다고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랬었죠. 본인 역술인이 아니고 여론조사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예지력인. 예지력이 예지력. 있잖아. 예지력하고 역술이라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그게 그거 아닌가?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해서 하늘에 돌을 텄다. 네. 그런 무당 뭐 역술 뭐 이게 사주 보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차이가 없는. 사실 안광이 아까 번쩍번쩍한다고 했죠. 건진. 안광이 번쩍번쩍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살생 많이 한 사람들이 안광이 번쩍번쩍. 그렇지 그렇지. 살생을 많이 네. 하더라고. 네. 개장수 그리고 소 많이 잡았잖아요. 건진법사. 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아하. 보통 사람은 아니지. 이게 딱 죽이는 건 큰일. 그리고 아마도 이제 보석 사유라는 게 건강상의 이유가 크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검찰에서 보석 인용을 극구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났다는 얘기는 명태균이 뭔가 이러저러한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국민의힘이라고 네.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음. 전국적인 사람들, 좀 지역적인 사람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협조적이니까 풀어줬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검찰이 최소한 중립으로 돌아섰다. 중립으로. 왜냐하면 네. 명태균이 나오면은 언론에도 되고 충분히 자기 이야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명태균은 윤석열을 저격하든 뭐 김건희를 저격하든 누구를 저격하든 난 모르겠어. 실컷 나가서 저격해버려. 검찰이 완전 중립지대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예. 생각보다 명태균의 입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이라든지 후보가 정해지는 게 좌지우지될 거다. 영향은 크지 않다. 네,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 정도. 홍준표 시장 정도고. 워낙 이제 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지금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할 것 같고 네, 본인도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터져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명태균이 자기 그냥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보도해봤자 파장이 이렇게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내가 진짜 홍 시장하고 내가 통화한 거 내가 이거 녹음해놨거든 들려줄게. 그러면 이제 완전히 큰 파장이 아하. 일어나겠지만 네. 통화했다니까 막 이런 그런 거 주장만 별로. 가지고는 그래서 별로 큰 영향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진법사 명태균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냐 그 혹시 천공의 소식은 좀 어떠냐 궁금하다고 하는데 네. 좀 동태를 좀 전해드리면은 네. 그분이 윤석열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는 3개월 내에 상황이 바뀐다고 했고 실제로 구속 취소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야 천공이 되게 영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다시 이제 파면이 되면서 그런 주장이 좀 가라앉은 것 같고 그러자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누가 국민을 위해서 사냐? 윤석열 한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얘기를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끝났는데 계속 하는 것도 그렇죠. 참 의미 문제인 없죠. 것 같은데 이제 천공의 말의 신빙성도 신뢰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도 네. 지금까지는 뭐 거의 다 맞았잖아. 아니,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기름 위에 떠 있는 땅이야. 막 파기만 하면 기름이 나와. 그러니까 대왕고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뻥이다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소 지역에서 허경영 씨처럼 그냥 누구 등쳐먹고 사기쳐가지고 하늘궁처럼 만들어.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함양에. 함양에 만들었어요. 함양에 아, 그런 게 원래 있나요? 그쪽 베이스예요. 그 아, 사람. 그래요? 천공 네. 타운. 아 타운이 또 있어요. 천공 타운이 있어요. 전국타운 구멍 났나 땅에? 비가 많이 내리나 봐요,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국정에 뭐 영향력이 있다, 개입을 했다, 관여했다, 막 이런 것들 비극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했어요.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이 그럼 이렇게 주술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경우에는 지금 관저에서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이런 파국적인 상황에서도 혹시 길이를 따져가면서 내가 나갈 날을 정할까요? 당연히 하죠. 진짜요? 손 없는 날 네, 정해서 진짜로? 당연히 한다고. 네. 다만 뭐 제 생각에는 뭐 두 분 다 곧 그 국립 요양소로 가시는데 뭘 그렇게 어디 이사하는데 관심을 가지시냐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저격하니까 혹시나 그분이 저를 고소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네. 지기현 판사 뭐 하세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책임지고 윤석열 빠르게 빨리 신병 확보를. 직권 구속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요. 아 지기현 판사 그런 권한이 있어요?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직권 구속 시켜주세요. 그 피고인으로 당상 재판을 받고 판사기. 있는 당사자니까 네. 그런 게 가능한 상황인 거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눈살 찌푸리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갈 날짜를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다 그렇죠. 보니까 네. 혹시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어제 보도를 봤더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1일 날 나간다고 네. 하대요. 지금 이삿짐도 좀 옮기고 있고. 근데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경호 문제 때문에도 좀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 그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에 이제 당선인 됐을 때 그때는 야 우리 아파트 꽃다발 단지에서 주고. 네.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좀 불편한 거 참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막 이렇게 우리 음식 같은 거 국밥 하나 시켜 먹으면 밑에서부터 계속 아 배달원도 차단이. 배달원도 네. 계속 검사하고 뭐 불편하죠. 하고 막 네. 그거 먹는 항상 안 먹는다고 막
근데 하지만 곧 떠나니까 2달이면 떠나니까 그러는데 네. 지금 여기 오면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오는 걸 싫어하고 또 앞에서 시위 데모하면 그렇죠. 시끄럽고 지지자들 와서 난리치고 또 네, 네. 경호원들 앞에 있으면 또 오가는 것도 힘들고 교통 막히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탄핵당한 그러니까요. 파면당한 대통령인데. 아유.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네. 된다.